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건설적인 비판과 효과적인 대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루로서 보다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를 속개할 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예,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인권위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위원장께서 제대로 보고를 좀 하고 선세대로 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인권위원장의 업무보고라든지 인사말씀, 증인 선서, 소개 등이나 직원 소개 등을 다 생략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회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신다며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 보고도 받고 인사 말씀도 받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전용기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빠른 회의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의가 기본적으로 늘어지게 되면 2박 3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결정이 되시면 한번 들으세요. 왜 말을 끊으려고 하시죠? 저는 인권위원회가 보고하는 것 충분히 서면을 확인하고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보고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저도 의견을 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빠르게 질의를 들어가고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기간 증인 중 박진 사무총장은 오늘자로 면직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왜 안창호 인권위원장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하는 것을 인정 못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왜 인정을 못 하시죠?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충실하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예, 별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다음은 김용원 의원께서, 예, 별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네, 양문석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이 특례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뿐만 아니고 많은 상임위에서 많은 정인들이 함께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합동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인가요? 저렇게 무도하고 특혜를 요구하고 혼자서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주면 국회 기본적인 권위가,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증인했던 수많은 증인들에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히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뿐만 아니고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다른 증인들, 심지어 오늘에 한해서도 저분들이 다 그러면 엑스트라입니까? 합동 결혼식에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까? 단호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원 의원님, 저기 김정기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가요?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희 법에 지금 현재 증인 선서를 할 때 단체로 한다, 개인으로 한다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단체로 하는데, 저는 여기 인권위원회인 만큼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 선서를 하겠다. 아마 다들 법 전공자시니까 법에 위반되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존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특히나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존중을 해서 저는 기회를 따로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회의가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위원장님을 존중한 입장에서 회의 진행을 조속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적절하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께 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합동 결혼식으로 표현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가 정인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합동 결혼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표현인가요? 지난 9월 3일 날 제가 정인으로 여기에 출석했는데 2시부터 8시 40분까지 무려 400분 동안 정인으로서 국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정원 시간은 전체적으로 단 1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정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정인 선서라는 절차를 편의성 위주로, 효율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정인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는 김용원 증인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합동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언에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뭐 2분 필요 없고요. 지금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우리 그 간부님, 위원장님 인사 말씀 끝나고 간부님도 인사 소개 있으셨는데요. 그 임기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 요거 오늘 오전 국감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그 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인지 정해져 있는 임기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기 관련된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네. 방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 현황 1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요. 3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옆에서 찾으셨고요. 저는 자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인권위의 결과보고서를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게 인권위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인권위가 아니라 무슨 국정원에서 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가려져서 지금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일 중요한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 부분 얘기하면서 정작 그에 대한 판단은 전부 공란으로 하고 있고요. 밑에도 보면 진료기록 관련 부분 해가지고 진료기록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는 법적인 내용들은 줄줄이 써놓고 실제 진료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권위의 정말 핵심적인 판단은 전부 다 가려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군수사기관의 중대장, 부중대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도 지금 전부 가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환자 생명에 정말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후송에 대한 부분도 그 앞에 줄줄이 서론만 늘어놓고 실제 환자 후송이 뭐가 잘못돼서 골든타임을 어떻게 놓쳤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공란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자료를 내라고 한 건데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전부 가려서 낼 거면 이거 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희 지금 즉각 바로 가리지 않은 원본 자료 제출하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호 위원장님, 지금 천하람 운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충실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일부 내용은 요구합니다. 우리 천하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그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자료 제공 요청을 해서 천하람 의원실에 관련 그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했죠? 예,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인권위가 그 접근한 수사 자료는 해당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을 했습니다. 제한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의 수사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 직접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인권위원회는 그런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권위의 기능이, 조사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열람 형식을 취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하람 의원님,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달라고 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수사 정말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인권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가지고 자료 제공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걸 저희한테 열람했으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에게 제대로 된 이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다른 운영위원들도 전체가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하람 의원께만 열람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열람을 시키더라도 관심이 있는 운영위원 전체에게 한꺼번에 열람하는 방법이 좋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우리 강순기 의원님, 예, 자료 요청,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인적사항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등 의원님 등은 임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니까 여기에 두 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한 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한 분이 임기가 지나 있습니다. 남규선 우리 상임위원의 경우 24년 8월 5일에 임기가 끝났고, 한석훈 비상임위원도 10월 14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회법 제5조 8항에 따라서 후임위원 임명까지 업무 수행 중이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적어도 저희들한테 국정감사 증인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낼 때는 37페이지였더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다 서면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면을 저희가 다 이것을 어디에 3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면 대체 등으로 대충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여기에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국회가 또 임기가 끝난 분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 민주당께서 다수 의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임기가 있는 의원들이고 또 상임위원 한 분은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지금 우리가 선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밝혀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을 빨리 선출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운영위원회 나름대로의 또 지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37페이지에 임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해 주시고요.